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 첫날 월요일 장이 펼쳐졌는데 시장 분위기는 불장이었습니다. 그죠? 코스피가 4천을 넘고 코스닥도 900을 넘는 흐름이 나와서 아까 우리 시황 정리를 해드린 영상에서 이제 자세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잘 갔던 2차 전지들, 특히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오늘 좀 흐름이 꺾이는 모습이 나왔거나 꺾이려는 느낌을 준 그런 하루였죠. 불안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라간 애들. 자, 오늘 삼성 SDI 같은 종목을 이제 뭐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아주 좀 2차 전지 대형주들은 좀 걱정을 키운 그런 하루였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이제 미국 증시 개장까지 한 시간 한 30여 분 남아 있는데, 1시간 한 3, 40분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미국 증시의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 증시의 이 어떤 상승 폭을 더 이어갈 가능성이 열리거나 또는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 증시가 다행히 아주 큰 폭의 상승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신청해 주신 종목이 8종목인데 지금 보면은 삼성 SDI, 대한조선, 하이브, 알테오젠, 한화오션, 한화엔진, LNF 로보티즈. 네, 골고루 2차 전지, 조선, 뭐 바이오, 로봇, 엔터 골고루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종목을 먼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인데요. 오늘 2.39%가 이제 하락을 했고, 지금 이제 삼성 SDI가 1.88%로 마감을 했네요. 애프터마켓에서. 그러면 28만 7,500원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고, 제가 지금 이거 영상 보여드리는 것은 28만 6천원이니까 1,500원을 올리고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세게 나왔어요. 외국인이 42만 5천 주를 던졌고 기관이 30만 주 가까이 팔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거는 일단 오늘 하락한 것 이상으로 좀 하락 전환을 아예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죠. 충분히. 그럴 만한 것이 지금 9월 26일 날, 10월 1일 날 20만 4천 원, 20만 원대 초반에서 지금 29만 원까지 왔으니까 거의 50% 가까이 올랐죠. 한 5% 정도가 올랐습니다. 불과 한 3주 만에 이 큰 종목이 삼성 SDI가. 그러면 조정이 충분히 나올 만하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건 뭐 일봉을 봐도 그대로입니다. 481선이 왔죠. 481선에서 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아래쪽에 스토캐스틱은 과열돼 있고 RSI도 사상 최대 값으로 과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가라앉는다. 분명히 어느 정도까지 모르겠지만 일정 수준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3일선 27만 8천 원 정도까지 살짝 가라앉는 거. 두 번째는 5일선 21만 2천 원 정도까지 뭐 약간 더 가라앉는 거. 근데 그 정도까지 가라앉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어서 삼성 SDI를 가지고 계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권에 있다고 하면은 팔 필요가 전혀 없이 오히려 5일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경우, 한 27만 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할 경우 오히려 매수하자. 그리고 더 길게 가져가자. 481선을 뚫으면 이제 뭐 35 막 날아갈 겁니다. 네. 그 대신에 급등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횡보 내지는 약간의 그 하락하는 그
기간, 이 481선에 다시 도전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것만 명심을 하시고 그냥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이제 기다리는 종목이지 뭐 단기로 매매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 오히려 빠질 때마다 매수해서 늘려가면 이 상승할 때 계속 그 수익을 그냥 계속해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대한조선 보겠습니다. 좀 낯선 종목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중형 및 준대형 선박의 설계 그리고 건조에 특화된 기업으로 원유 운반선, 석유 제품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다양한 선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뭐 결국에 조선업종인데 좀 중형급 이상의 배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자, 수급을 보면 외국인의 매수가 이틀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덕에 8만 원을 돌파했고 최근 한 달 흐름으로 보면은 이제 좀 하락을 하다가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상승세로 갔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완전히 또 하락하거나 어떤 추세를 타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뭐 나름대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 좀 노란색 21선 위로 이제 올라탔는데 상장 초기에 이제 급등을 해서 11만 6천 원대까지 갔다가 7만 5천 원까지 이제 하락을 한 뒤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보통 3개월 정도 지나면 이 의무 보유 물량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때 그게 지나면 다시 반등하고 뭐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이 21선 위로 올라타서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다가 좀 윗골을 달았죠. 오늘 5.63%까지 올라갔었는데 윗골을 달고 내려오면서 약간의 그 우려를 좀 줬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21선을 지지하느냐 이건데요. 21선이 지금 78,700원 정도 되는데 오늘 저가가 78,600원, 시가가 78,800원. 그러니까 21선 위에서 그 시초가를 형성을 하고 21선 지지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8만 5천 원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뭐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제가 그 매수를 했고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매수를 한 이후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5% 정도의 상승이 나오다가 오늘 이제 7%대 상승이 나오면서 13% 정도의 수익률을 매수하고 이제 기록을 하고 수익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외국인의 24만 주 그다음에 기관의 18만 주 매수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겁니다. 30만 원 단숨에 돌파해 버렸고요.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 하이브는 52주 신고가 자리를 52주도 아니네요. 23년도 고점 자리네요. 여기를 이제 7월에 돌파하려다가 밀렸고 이번에 다시 오늘 돌파를 하는 듯 보였다가 다시 조금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온 건데요. 하이브가 오늘 고점이 이 9.91% 31만 6천 원까지 갔다가 살짝 눌렸습니다. 32만 원 정도가 이제 전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를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 이제 이게 달려 있고요. 저는 그 지난주에 자리도 좋았지만 이번 주에 경주 에이펙에서 한국과 중국의 이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거나 또는 그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면 이번 주에 엔터주들이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매수하고 이걸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하이브가 일단 신고가를 깨느냐가 중요하고 신고가를 깰 경우는 그대로 홀딩인데 사실 신고가를 못 깨더라도 지나치게 하락하지 않고 지금 뭐 급등을 했기 때문에 3일선 정도를 보면 29만 5,500원 아직 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약간
단기 이평선들이 올라올 때까지는 좀 횡보를 하면서 좀 시간을 벌어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튀어준다면, 내일 정도에 한 번 더 위로 오르면서 신고가를 써준다면, 그러면 진짜 랠리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그 스토캐스틱이나 RSI 값 보면은 조금 더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오늘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좋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위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이제 조금 눌리겠죠. 그러면 그 눌릴 때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 견디다가 다시 신고가를 쓸 때를 기다리는 게 맞는지, 그거는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한 번 정도, 그리고 신고가를 32만 3천 원에서 그 위로 좀 더 올려놓고 조정이 나와도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종목은 너무 기분이 좋죠. 일단 BTS라든가 이게 너무나 확실한 아티스트들이 이제 좀 있는 데다가, 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121선 있는 언저리에서 매수할 경우에는 큰 폭의 수익률을 거뒀죠. 4월 달에도 121선 아래쪽에 삐쭉 내려왔다가 이때가 21만 원 정도였는데 32만 원대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 다음에 7말 8초에 24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30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조정이 나온 거고, 이번에도 121선 밑으로 빠지면서 26만 원대, 26만 원대죠. 내려갔다가 다시 31만 원대 돌파를 했으니까, 저는 한 32만 원 3천 원보다는 위에 터치를 하고 이제 다시 좀 밀리더라도 내려올지 않을까. 그리고 장기로 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종목을 24년도 9월 15만 7천 원대부터 생각해 보면 100% 올라온 거거든요. 우상향하는 물론 진폭은 컸지만 우상향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상승세가 좀 예사롭지 않죠. 한 35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 만약에 비중을 줄인다면 그 정도에서는 줄여도 되지 않을까. 지금은 조금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워낙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자, 네 번째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오늘 하루 종일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고, 네. 제 가족들도 알테오젠을 좀 물어보시고, 오늘 알테오젠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바이오 얘기를 공교롭게도 여러 번 이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냥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알테오젠 보시면 외국인 기관에 수급이 들어왔고요. 들어올만 했어요. 순환매가. 지금 반도체 2차 전지들을 올라가는 틈바구니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이 나왔고, 44만 원대까지 밀렸던 그 자리인데 44만 4천 원, 42만 원대까지 밀렸었네요. 10월 17일 날. 그러면은 많이 빠졌죠. 오늘 12만 주, 11만 5천 주, 상당히 많이, 최근 누적 한 달 동안 하루에 가장 많이 매수한 양이었고, 이거를 이제 일봉을 그려보면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이제 대각선이 있고 가로선이 있는데, 대각선을 그려보면 그냥 저점을 쭉 연결해 보면 대략 121선과 241선 언저리에서 저점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5월에는 이 저항선에 그대로 정확하게 걸쳐졌고요. 이번에는 121선에서 저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 고점 자리를 연결해 보면 52만 원대 정도가 되는데, 아마 여기를 터치하지 않을까. 52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8.07% 48만 2천 원 보고 계시지만, 애프터마켓 다 지나가고 나서 결국 48만 7천 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네. 52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히 터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종목 한화오션 보겠습니다. 한화오션도 오늘 2.81% 오르면서 14만 원 언저리까지 13만 9천 원까지 갔는데, 지금 13만 9,700원 더 올랐어요.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사실은 이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종목을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면은 좀 바닥을 이제 그러니까 고점에서 하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이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려줍니다. 종목이 돌고 있잖아요. 순환매를. 고점에서 조정을 나오더라도 조정이
하락시키는 게 아니라 횡보하면서 아래 단기 이평선들을 끌고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단기 이평선이 왔을 때 딱 부딪혀서 위로 올라가죠. 지금 이 종목도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단기 이평선이 만나는 지점까지는 약간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그 신고가를 쓴 자리에서 위아래 꼬리를 같이 달고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세게 나왔기 때문에 하락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3일선이 13만 7,400원, 5일선이 13만 2,900원. 내일 되면 이제 이게 좀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5일선이 이제 지나는 자리까지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대신에 뭐 밑에 스토캐스틱이나 RSI를 봐도 과열돼 있죠. 좀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시장이 이번 주에 조선주는 미국과 한미 또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오르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조선은 무조건 절절을 매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그 긍정적인,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뭐 멘트를 할지 모른다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일단은 좀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14만 3,500원까지 갔다가 밀렸는데요. 조금 뭐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나오더라도 다시 반등을 하면서 계속 기대감을 가져가고, 적어도 에이펙 이슈는 지나가야 좀 가라앉든가 말든가 할 것 같아요. 지금은 하나오션은 뭐 가지고 계시다면 그냥 즐기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조금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조정의 폭이 생각보다 크다면 비중을 약간 줄이고, 우리 하듯이 이거는 우리 그냥 매매하는 그 기법대로 그냥 대응해 가면서 계속 가져갈 뭐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종목, 한화엔진. 사실 한화엔진이나 한화오션은 결이 같아요. 한화엔진이 좀 더 큰 폭으로 올랐을 뿐인데 결이 같습니다. 그래서 한화엔진의 그 상승 폭이 훨씬 더 크고, 지금 보시면은 7월에 121선 부근에서 완전히 뭐 급등을 한 뒤에부터는 61선 언저리까지 빠지지도 않고 계속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52,100원까지 올라갔다가 51,300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 종목은 그냥 가져가면 된다. 네. 뭐 수급도 지금 외국인 기관이 크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특히 116만 주나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봉을 보더라도 7월 이후에 121선, 61선 이런 자리까지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신고가 쓰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이거는 한화오션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 그냥 홀딩. 예, 이 상승 추세를 그냥 즐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LNF 보겠습니다. LNF는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기관이 샀지만, 기관은 어제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 개인의 매수. 여러모로 볼 때 14만 원을 돌파했지만 흐름이 좀 깨졌다. 연기금 오늘 많이 사주고 했지만 깨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대신에 지금 최근에 진짜 우리 증시에서 가장 핫한 종목. 지금 보시면 10월 달에 6만 뭐 7,000원, 8,000원 이런 자리에서 14만 8,000원까지 왔으니까 거의 뭐 6만 한 8,000원에서 100% 넘게 올랐죠. LNF. 지금 14만 900원에 여러분 보고 계시지만, 애프터마켓 지나가고 14만 1,600원에 5.99% 상승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어요. 그래서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고, 수급이 외국인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2차전지 대형주는 조금 불안합니다. 그리고 지금 RSI 값이 어마어마합니다. 83.59까지 올라왔고요. 스토캐스틱도 과열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횡보를 하거나 약간의 조정이 나오거나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리. 지금 3일선이 12만 9천원, 5일선이 12만 3,700원. 이격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 조정이 좀 나올 만해요. 조정이 나와야 돼요. 이게 그냥 그대로 가면 개인 투자자들 폭락을 맞을 수도 있고, 이 이격도를 줄이기 위해서 급하게 되돌리는 그런 가격을 되돌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한 3일선, 5일선 정도를 타고 올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좀 조정이 나올 만하다. 예, 조정 또는 횡보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급하게 올라온 거 맞거든요. 한 3주 만에 100% 넘게 올랐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조정이 나올 만한데 2차 전지 특히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 이 이펙트 같은 게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지금 이게 거품이 분명히 껴 있거든요. 이 가격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빠져야 이게 거품이 꺼지는 걸까? 계속해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2차 전지들이 갈 길이 멀지만 이렇게 대형주들이 크게 올라갈 경우 약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우려되는 거는 중소형주들도 같이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지금은 과열돼 있고 외국인이 먼저 털고 나갔다. 내일 진짜 중요합니다. 내일 만약에 외국인의 매도가 더 세게 나오면서 주가가 눌리게 되면 낙폭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 네, 지금 만약에 LNF 같은 종목 갖고 계시다고 하면 좀 약간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흐름은 완벽하게 하락 전환, 삼성 SDI도 그렇고 하락 전환하기 바로 직전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시장의 팽창이 어디까지 끌고 더 밀고 올라갈지 일단 에이펙이라는 따끈따끈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자, 로보티즈 볼까요? 8번째 종목. 오늘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고 하락했지만 거래량이 57만 주, 아니죠. 3분의 1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는 하락이 아니다. 하락을 하려는 하락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인도 뭐 어제 반도 안 되게 매도했고 기관도 매도를 했지만 금융투자는 샀고 많이 사진 않았지만 연기금도 뭐 그렇게 많이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애매하게 사모펀드가 조금 던졌지만 뭐 크게 매도하는 그런 흐름도 아니고 그냥 이 로보티즈는 지금 그냥 빼려는 게 아니라 약간의 그냥 쉬어가는 페이지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봉을 보면요. 제가 아래쪽에 이 21선 그어놨는데 21선 깨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고 있다가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약간 하락하면서 횡보. 이게 뭐냐면 시간을 버는 거예요. 자, 언제 그랬냐면요. 8월 말에 급등 한 다음에 쭉 횡보합니다. 한 달 정도. 그런 다음에 21선 이제 11선 언저리 타고 계속 올라가다가 21선 부근에서 급등 쫙 올리죠. 한 9만 원대에서 21만 원대까지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는 약간의 조정, 횡보 이런 것들이 나오다가 지금 아래쪽 노란색 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21선이 이제 17만 5천 원 돌파했죠. 그러니까 21선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다시 이 캔들에 다을랑말랑 할 때 그걸 딛고 크게 한번 또 갈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겁니다. 로보티즈 많이 올랐지만 로봇 종목들 중에서는 저는 하고 있는 일이 가장 매력적인 몇 종목들이 있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로보티즈도 그렇고 몇 종목이 있는데 아주 매력적인 종목이다.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이 이 이평선 밀집 구간을 통과하게 되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는데 어떤 종목은 외국인이 팔고 어떤 종목은 외국인이 사고 이거를 오늘 하루치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판 종목은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판 종목이 삼성 SDI, 그리고 현대건설, 포스코홀딩스,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드디어 팔기 시작했고 한미약품, SK스퀘어,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한화오션, LS일렉트릭, 코스모신 소재까지를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는 겁니다. 2차 전지, SK하이닉스, SK스퀘어 이런 종목들을 던졌어요. 전기, 전력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고 삼성중공업, 하이브, 삼성전자 우선주, LG에너지솔루션, HJ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네이버, 두산, 한화, 유한양행, LG화학, 카카오, 파미셀 이런 종목들을 매수. 외국인들이 네이버, 카카오 드디어 매수하기 시작했고요. 하이브 외국인들의 매수. 뭐 기관도 샀습니다, 사실은. 네, 삼성전자 뭐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보면 어떨까요? 현대힘스 제일 많이 팔았고요. 에코프로 BM, 대주전자재료, 강원에너지, PNT, HPSP, 엔캠, SAMG엔터, FST, 현대무벡스, ABL바이오, 로보스타, BHI, 미코까지를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로봇, 2차 전지 쪽에 집중이 돼 있고 ABL바이오 정도 바이오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뭘 샀죠? 알테오젠 제일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올릭스, D&D 파마텍, G2G 바이오, 파마리서치, JYP 엔터테인먼트, 리가캠 바이오, 삼천당 제약, 보로노이, 우리기술, 코나아이, 셀트리온 제약, 펩트론, TFE 완전히 바이오 쪽으로 집중됐습니다.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로봇과 2차 전지를 버리고 바이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사실 개인들은 바이오를 따라서 하는 게 맞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오늘 빠졌을 때 2차 전지 못 간 애들을 골라서 분할해서 뭐 한 10% 정도씩 담는 거 뭐 나쁘지 않았고요. 로봇은 뭐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아직 그 한 텀이 한번 돌아오려면은 그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2차 전지도 이제 만약에 하락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이제 바이오, 그 다음에 반도체는 여전히 잘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뭘까? 이번에 이제 이번 주는 바이오가 대장 또는 주인공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조선도 오늘 튀었고, 그 다음이 뭘까? 네. 그 다음 화장품 같은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 뭘까요? 그 다음에. 예. 오늘은 일단 바이오가 먼저 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늘 2차 전지들 그동안에 못 갔던 이제 앞으로 좋아질 애들을 멀리 내다보고 매수를 한번 하는 것, 한번 10% 정도 매수하는 것은 괜찮았다고 보고, 또 바이오도 지난주에 준비했고, 엔터 준비했고, 화장품 준비했고, 우리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끌고 가는 거, 좀 더 끌고 가는 거 좋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번 주에 이 경주 에이펙을 시장이 어떻게 소화할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 덧붙여서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 지난주 계속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글로벌 AI ETF가 계속 좋아요. 오늘도 3%대 올랐고, 양자컴이 뭐 좋네, 안 좋네, 미국에서 뭐 투자를 하기로 했네, 안 하기로 했네, 말이 많지만, 찔끔찔끔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뭐 양자컴도 약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한 바퀴 돌면 좀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오늘도 시간 외에서 0.7%가 오른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29,655원에 마무리를 했고요. 네, 글로벌 AI는 안 움직였고 그렇네요. 시간 외에서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지금 이제 미국 증시 이제 1시간 뭐 남짓 조금 이제 남아 있는데, 오늘 밤에 미국 증시 또 어떻게 움직일까, 어떻게 팽창을 할까 매우 궁금한 상황입니다. 빨리 올려드리고 저도 이제 미국 증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